자, 드릴게요. 식구 2명? 몇 명입니까? 둘이요, 둘. 뭐 아들, 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 둘만 사니까 뭐, 아. 다 보내고. 그렇고. 너는 그냥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이 내용을 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올해는 이제 GT해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요, 제목을 텅 빈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쥐는 생산을 의미해요. 생산. 그러니까 이제, 또 쥐는 또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해서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텅 빈 마음 가난하다 하지 말라. 차별 번뇌 공할 뿐. 차별하는 번뇌가 사실은 공하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동물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천신 귀신 지옥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공하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텅 빈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이유가 인연 따라서 남, 여, 동물, 사람, 귀신, 천신, 지옥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이요, 다르마와 인연이 되면 범부 곧 성인이고 중생이 바로 붓다임을 알아. 범부가 성인으로 중생이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체 성품 텅 비어 공함은 변함없다. 그러니 이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데 인연 따라서 자기가 이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보석이랄까 보물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품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이것이 생로병사가 없어 시공간을 벗어나 본래부터 자유롭도다. 비어 있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됐고요. 다르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누가 카톡으로 뭐 보내왔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참 오래됐죠. 근데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활이 바뀌어버렸대. 무지의 꿈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세상은 본래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성은 텅 빈 공은 어떠한 견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창조적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뜻도 없고 어떤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는 텅 빈 상태예요. 공백 상태와 같이. 그래서 자기가 창조적으로
의미 부여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저게 많이 생산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도 좀 불어나고 그리고 지혜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66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자유 통찰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생하는 부분 있죠. 자생이 아님. 네, 거기에 보죠. 자, 부모님 없이 스스로 태어나지 않음. 첫 번째로 차맛을 감지하고 그 차맛이 이미 안에서 차를 맛보기 전부터 회 맛이 있는지가를 살핀다. 차맛 회에 이미 있었다면 굳이 차를 마실 필요가 없다. 또한 차맛이 스스로 존재하는 상교하는 모순이 생긴다. 이와 같이 부모님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우린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죠. 혀와 미각의식, 차물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차 맛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락하는 존재도 부모 없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 안 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자생이 아니다. 그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생이 아닌 걸 보죠. 두 번째는 차를 맛보 차자를 내려놓으면서 밖에서 누가 입안의 차 맛을 가져다 준 것인지를 살펴본다. 맛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차와 혀와 미각의식의 3자가 접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혀와 미각의식이 없이도 맛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해야 되는 모순이 빠진다. 자, 이와 같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님에 의해 태어나고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게 타생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보면은 자생, 타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에 되고 성강사 살 때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강주 원각사에서 법문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내가 버스를 타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프를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또 앞에 타고. 그래서 뭔 내용인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스님이 탔다고 틀어준 것 같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또 틀어주니까 또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동침을 할 때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를 누가 갖다 주느냐? 하나님이 갖다 준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타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해요. 나와 인연 있는 나의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책상에서도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찻잔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왜? 아무데게도 막 태어날 수 있어요. 타생이라 그러면 자기 부모와 관계없이 다른 부모와 의해서 태어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상한 곳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창조신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현실을 봐서도 그렇고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생은 아니다. 자타생이 아닌 걸 돼. 세 번째로 차맛을 보고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입안에 차맛이 안으로 스스로 존재한가, 밖에서 차맛을 갖다 주는 것과 합작으로 차맛이 느껴지는 것인지 살핀다. 만약 차맛을 보기 전에는 입안에 혀에 맛이 없었고 밖에서 누가 그 맛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면 안과 밖의 합작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과 밖의 합작의 맛이 생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부모님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난 힘과 다른 부모님이 의지하는 힘이 합작하여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 차 맛이 입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밖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 맛이. 차 맛은 오로지 혀와 찬물과 미각의 삼자에 의해서 맛이 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밖에다 갖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의 합작에서 이 맛이 생길 수 없듯이,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이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난 힘과 다른 부모님이 의지하는 힘이 합작하여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다. 자, 무인생 봅시다. 네 번째로 차 맛을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원인 없이 차 맛이 생기는 것인지 사유한다. 차 맛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듯이 땅에서 솟아나듯이 존재한다면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므로 굳이 차를 음미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차 맛이 그냥 갑자기 바로 팍 생긴다도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뭐 그러면 굳이 내 차를 마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생기는데. 그래서 원인 없이 차 맛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태어나고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이게 이제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로 봤을 때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구나. 부모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제목이 모든 생명 부모님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차맛 생기는 것은 찬물과 혀와 미각 의식의 삼자합인 것이다. 부모와 나의 관계도 이와 같다. 이것이 진실이다. 차맛, 삼자합, 차나무 존재하게 하는 흙, 물, 불, 바람, 허공, 햇빛, 태양, 우주, 참맛을 보며 부모와 나의 존재의 연계함을 생각한 나는 흙, 물, 불, 바람의 결합을 이루지 몸을 담고 있는 집, 도시, 나라, 지구, 우주, 모든 생명도 모든 존재도 이와 같이 연기하며 부모님이라고 사유한다.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이 우주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참맛으로 시작해서 우주까지. 두 번째는 이제 참맛을 보면서 우주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존재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이제 명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따르고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척추는 곧게 쉬어봅니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요. 자, 앞에 이제 찻잔을 보고요. 찻잔 모양, 빛깔, 제 윤곽 문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차의 맑고 투명함을 봅니다. 자, 그리고 찻잔 들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보다가 잠잠해지면은 차를 이제 마십니다. 다시 이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마시고요. 자, 내려놓고요. 자,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차방을 이제 떠올려 봅니다.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차 다실이 환하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차상을 떠올리고 그 위에 다관, 물시킨 그릇, 명상, 찻잔, 차통, 차수건, 차숟가락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 벽에 다섯 일미 족자가 걸려 있고, 자, 오른쪽에는 화로에 물이 끓고 있는 상상합니다. 뚜껑을 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를 오룡차를 넣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차를 이제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뽑아냅니다. 물 식힌 그릇이라는 것은 차 맛이 80도에 가장 맛이 있어서 한번 이 차를 식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명상찻잔에 차를 쭉 옮겨 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찻잔을 상상으로 차를 마십니다.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면서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찬물이 쭉 흐르면서 배꼽으로 내려가면은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상상소에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 뭔가 마음을 깨끗이 정화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상상 속에서 상상소 차를 마시는 것보다 눈을 뜨고 마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요. 찻잔을 잡고요.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차 맛을 음미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해 봅니다. 차 맛이 이미 내 안에서 차 맛을 보기 전에 차 맛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내가 현재 맛을 봄으로써 맛이 있지, 차 맛을 보기 전에 차 맛이 있다면 굳이 혀가 필요 없고 차물이 필요 없고 미각 의식이 필요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없이 나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해 보는 겁니다. 근데 자생이 아니고 자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번째 차를 마십니다. 들고요. 자, 차 맛을 음미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입 안의 차 맛을 누가 이 차 맛을 가져다 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차 맛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차와 혀와 미각의 시 3자의 접촉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차 맛도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차 맛은 혀와 미각 의식, 3자 의식에 의해서 이 맛이 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딱 찻잔을 들고 차를 또 한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시죠? 차와 혀와 미각 의식이 있어야 차 맛이 나듯이 차 맛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차를 누가 바깥에 주어진 것도 아니다. 주어진다면 굳이 차물과 혀와 미각 의식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것과 내 안에 존재하는 것과 밖에서 주어진 것, 이 합작에 의해서 참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과 다른 부모와 합작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차 맛이 차물과 미각 의식, 혀 3자의 관계에서 맛이 나듯이 나 또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자타생이 아닌 것을 사유해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찻잔을 갖고 차를 이제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차 맛이 하늘에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호공에서 그냥 바로 탁 나타나서 차 맛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 솟아난 차 맛이라면은 혀가 필요 없고 미각 의식이 필요 없고 차물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나락하는 존재도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니고 호응에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인생, 원인 없이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무인생이 아님을 사유해 봅니다. 자, 다시 이제 찻잔을 잡고 또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 내려놓고, 자, 사유를 해봅니다. 차 맛은
해와 차물과 미각의식 삼자에서 차 맛이 나고, 자, 이 삼자는 에서 차 맛이 나는데, 차는 갖다 주는 사람, 차를 듣고서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차를 따는 사람, 차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자, 차나무는 또 흙물불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햇빛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이 없으면은 자랄 수 없고, 땅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고, 예, 햇빛이 없으면 강학습 작용을 못하죠. 그리고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 우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차 맛이 이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존재가 이 상호 우전에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차 맛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락하는 존재도 바로 부모로부터 존재하고, 자, 이 부모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나락하는 것을 또 흙물불 바람의 결합된 몸이 있어야 되겠죠. 또 몸을 담고 있는 집, 도시, 나라, 지구, 우주, 그리고 이제 모든 생명도 모든 존재들이 이와 같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 구성 요소도 이 우주에서 전부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현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이 아니고 이 우주도 바로 내가 존재하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나의 부모가 아니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을 치면 한번 이렇게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요. 앞에 찻잔을 잡고요. 자, 차를 마십니다. 자, 가만히 이제 몸과 마음의 반응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어디까지 이제 갔느냐 이렇게 보면은 부모와 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결국 모든 생명, 모든 존재 나의 부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하고 모든 무정부들이 나의 부모가 아닌 게 없다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참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죠? 자, 이런 생각은요, 절에는 늘 있습니다. 그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내가 출가한 거에 대해서 불효라고 부모를 떠난 불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따져보면은 전생을 살펴보면은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 아닌 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출가한 것은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법을 체득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닌데,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현생의 부모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자비선 홈페이지 그 수행 일기를 보신 분 계세요? 예? 안 보셨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선아 팀장이 올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그 국가 태권도 국가 대표 시험이 뭐에 돼요? 품새, 선발점. 예, 선발점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극기 선명상을 하신 2급이죠. 이분이 이제 열심히 와서 배우시더라만 그 이제 태권도 품새 대표로 출전을 선발 출전을 이제 나가서 1등을 하셨어요. 그럼 1등 하면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답니다. 2등 하면은 아시아 대표로 나가고.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극기선 명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가 품새 하는데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 이제 그 일기를 쭉 일주일 동안 쓴 일기를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번에 그 전에 여러 차례 그 선발 출전에 이제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국가 대표를 뽑히지 못했던 이유를 보면은 늘 되면 그 시험이잖아요. 시합이 시험인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래가 참 잘 안 됐는데 수행을 하고는 마음이 차분히 안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앞에 했던 사람 뒤에 했던 사람보다 막 상당한 격차로 그냥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표에 이 대표 되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갖고 그전 했는데 수행하며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했더니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아주 멋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열심히 수행을 하셨구나. FM대로 그냥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기에 되고 마나솔로 트리킹 명상 수행 일기도 올라와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제 보름 동안 극기 명상하면서 선명상하면서 어떤 체험이 있는지를 보시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수행이라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그 운동하시는 분이나 산을 좋아하시는 분 다 함께 그 수행 일기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으키기. 자, 부모님과 나의 인과를 생각하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세 번째는 부모님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외외로 이제 보면 이 태교차 명상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얘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자애니까 그냥 아리무게 그냥 내버려 팽이쳐버리는 부모. 왜냐하면 그때 아들을 원하는데 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다는 어딨냐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아리무게 있다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보니까 그럼 또 누구는 뭐 아이를 지우려고 약을 먹었는데 또 안 죽고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 또 충격을 받은 분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에 또 이견 충돌해가지고 장치 입은 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 다산 선생도 이제 그렇네. 부모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 자식된 도리에서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 아무 부모라고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데서 말 못하고 묵인한다는 것은 그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다산 선생이 한 이야기인데. 다산 정약용이? 그럼 그런 이제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라 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보면. 대개 이제 결혼해가 부부가 자주 싸우고 이러면은 자식은 결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불안한 거야.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부모님과 이제 싸우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심리적인 위축이죠. 근데 이제 그 늦게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가 싸우는 걸 보지 못한 자식은 결혼을 해요. 근데 자주 싸운 걸 본 자식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맹구경이라 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년 묵은 거북이가 눈이 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떠오르는데,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이 구멍난 판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맹구경이 나옵니다. 초기경전이거든요. 이 부처님이 안한 존자에게 물으니까 안한 존자에게 처음으로 그 판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높이 치면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더 어렵다.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눈먼 거북이가 판자 잡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그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 인간은 시기 질투에다가 싸우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다 하다 수만 년 세월이 흘러서 업장이 소멸될 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싹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은 선행을 하고 늘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시 인간은 태어나기 어렵지 않다는 거, 쉽다 얘기죠. 그렇게 딱 들려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마흔이 훨씬 넘어가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 형제들은 참 어렵게 살았는데 저야 기원받고 살았으니까 밥을 먹으면은 꼭 아버지하고 겸상해서 먹었으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또 살밥에 그냥 반찬이 좋고 그러잖아요. 다 안 드셔요. 막내 아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시기 대상이 됐지만, 그다음 이제, 그리고 또 뭐 잘 살았어요, 우리는요. 보니까. 네,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면은 또 뭐 한때는 몇 년 못 살다가 또 집을 또 근사하게 한옥 집을 또 이렇게 집을 지어서 또 살고 이랬으니까 집 지어가 한 두세 차례 이상 그렇게 생각된다. 아마 땅이 많아가지고 땅 팔아서 집을 짓고 살았지 않았나. 또 사업 망하면 또 땅 팔아서 또 집 짓고 또 살고. 내 생각엔 그래. 어릴 때는 뭐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별로 부모와 척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외외로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골이 깊은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태교차 명상은 대단한 명상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이래야만 자 본인이 이제 이렇게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 유전 인자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뭐 이 손자 손녀를 보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은 그러면 유전 인자의 좋은 정보를 갖게 되죠, 자식들이. 그러면은 손자 손녀도 좋은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날 거예요. 유전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만큼 좋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만이 가정이 평화롭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부터 아이가 갖고 있는 업장이 두터우면은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태교참 명상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문제나 아니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 국가의 존망하고도 관계됩니다. 태교라 하는 게 국가의 존망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것은 대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으키기 이제 봅시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님과 나의 인가를 생각하기입니다. 자,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이건 간단하게 하는 거죠. 자, 입안의 찬맛을 음미하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거죠. 나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 아니라 부모님 오늘 태어났음을 알아차린다. 행복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근본적인 면이 누구나 같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고 차별하더라도 부모님 없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로부터 생을 부여받은 은혜를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은혜 생각하라 이죠. 자, 두 번째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고 내려놓는다. 입안의 찬맛을 음미하면서 나 또한 타생, 자생, 자타생, 무인생도 아니므로 부모님이 원인에 의지하여 나라는 결과가 있음을 생각한다. 나를 의존해서 부모님이 계신 이치를 사유한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모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자,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와 나는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를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입안의 참맛을 의미하면서 이 인과의 상호 의존에 초점을 맞죠. 그러니까 누구? 부모와 인과죠. 이제 인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는 이치를 알아차린다.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이치냐면은 바로 인과의 이치예요. 자생, 타생, 자타생이 아니라는 이 이치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번뇌가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공성인데, 공성은 이제 앞에 말하자면은 예. 자생, 타생, 예. 자타생, 무인생이 아니다. 그렇죠? 무인생이 아님이 바로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가 딱 들어가면은 번뇌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인과의 자타가 없는 마음으로 불멸의 자아와 또 이로 인해 생긴 담력과 정오와 집착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사유한다. 무익하죠. 자, 그래도 이제 이 인과를, 부모와 인과를 좀 생각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서 그 집안에 손자, 손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빨리경전이 주석서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왼수가 인연이 돼가지고 부부로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인연이 돼가 그만 다음 생은 또 부부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부는 평생 왼수가 부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 왼수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자식과 관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빚받으러 빚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전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데, 이런 관계는 사실은 전부 다 이런 태교참 명상하면서 싹 다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만큼 과거에 잘못된 게 없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노선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이 자식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이랬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상당히 효도를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칭찬을 받고 이러는데, 유독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깡패같이 행동하는 손자야. 그래서 뭐 아무 말 없이 뭐 막 뒤져가지고 가져가 버린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면전 앞에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부모에게도 그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냥 꼭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이상해서 노스님한테 문의를 해요. 이래는 손자가 이래 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노스님은 바로 얘기해. 당신 부부에게 빚받으러 온 빚쟁이입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당나귀가 노새인가 그렇게 노새인가 늘 노새 짐을 지어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자식 교육시키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고는 그만 이 노새를 그렇게 부리먹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노새가 서운해가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당신 집안에 오면서 당신에게 빚받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것도 부모에게 그런 효도를 잘하고 다른 사람 잘하면 참 착한 학생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막무가내시 막가바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과의 이치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 번뇌가 없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감내할 만하고 참을 만하죠. 이치를 알게 되면. 그래서 번뇌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걸 더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공성을 알게 됨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탐욕, 정오,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싫으면은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얼굴도 못생기고, 아이고 뭐 냄새도 나고, 어차피 저게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을 막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옳지 못합니다. 왜 옳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말한 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상대가 뭐 보기 싫다 해가지고 곤치한다고 곤치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봐. 상대는 안 고쳐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각해가 곤치를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지적해준다고 잘 곤치겠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심으로, 사랑의 연민심으로 대하되, 그것을 자기 안 맞다고 해가지고 욕을 하거나, 상대를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한 말을 하거나, 이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말은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 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결국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는다. 입안에 찬맛을 음미하면서 부모님과 나 자신과의 인과를 생각할 때 이미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때 부모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만 하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위주의 생각을 반성하면서 내가 부모님가 되고 부모님 내가 되어 생각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냥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내가 결혼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부모님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유한다. 그러면 부모님 나를 꾸짖더라도 왜 꾸짖는가에 대해 이해가 생기면서 사람의 연민심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이 편안한 걸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자아는 고집에 의해 생기는 단절심과 샤비심을 없앨 수 있고 인과 의존의 평등심을 회복시키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탁 얽힌 걸 푸는 방법이죠. 그래 풀어져야 부모에 대한 자비심이 생기죠.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고립해가지고 도저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 갔거든, 미국이요. 뉴욕에 블루싱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제 갔었습니다.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상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하루 만에 네덜란드 전화가 왔어. 선이 이렇게 지도를 좀 받고 싶다 그랬어. 그래 갔어요. 차를 한 2-3시간 이제 갔는데 가니까 벌써 한인들 여러 명이 와 있더라고요. 한국 스님 왔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초대하신 분은
보니까 이런 얘기야. 자기 어머니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성당에서 8개월인가 9개월인가 성경 구절 명상을 했대요.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화해가 될까 싶었어. 그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는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에 그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다 그냥 팽이치고 나왔다. 나와가 아차 했을 늦었다. 그때는. 네. 이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감정이 고립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오를 때 감정이 올라온 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이 알아차리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정진했어요. 알아차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수행하고 코칭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얘기가 이제 이대로 하면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도 몇 개월 동안 전화로 코칭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감정이 문제예요. 탁 한 부딪히면 그 반응하는 감정이 1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아무리 부딪혀도 감정이 안 일어나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 태교차 명상이 그때 있었으면 이거 같이 병행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때 밖에 가르쳐 줄지 못했지만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같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 뭐라고?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걱정 이 이야기가? 예. 뭐 한 번 더 해도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아시는 분은 또 있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엄한 기운이 세가지고 자식들이 길을 못 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이제 보니까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어릴 때. 그래 부모 밑에 못 자라고 외갓집에서 자란 분인데 이분이 전공을 뭘 했겠어요? 아동 심리를 전공했어요. 자기가 그런 걸 겪으니까 아동 심리를 전공을 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분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심리를 전공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외국에 나와가지고 유학까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세상 보면 그런 게 부모 자식 간이 늘 좋을 수만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분 수행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겠느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죠. 얘기하자면 또 한 분은 오랫동안 이 부모와 헤어져 살면서 혼자 살면서 길을 이렇게 학교 다니고 길을 못 펴고 살다가 어느 순간 말년이 되니까 어머니가 찾아오고 그 어머니한테 기운이 세고 늘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머니지만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병이 나고 이러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병수발 들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어머니하고 가까워졌다. 자기가 어머니하고 늘 그전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부모님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기를주신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 자, 이건 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 입장에 내가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 고립해가지고 그러면 전생에 부모님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기를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차잔을 두고 차를 마시고 차잔을 내려놓는다. 입안의 차맛을 음미하면서 부모님이 나에 대하여 대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전생에도 나를 낳아주고 기를 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도 나를 낳아주고 기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음 생에 나를 낳아주고 기를 주실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다음 생에도 그죠? 다음 생에도 하면 도리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나를 가르쳐주고 성숙시키시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일어날 것이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친밀감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세 가지 방법을 처음에는 하나씩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거든요. 감정이고요. 이 사랑은요 감정입니다.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개같이 시각화해가지고 몸 안에 들구멍으로 쫙 투과되어 나온 걸 시각해서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도시, 국가, 지구 전체 우주까지 쫙 펼쳐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생명이 부모님이고 상호 우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사회 통찰한다. 지속적으로 자신도 다른 이와 관련식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운인으로 하여 행복하고 감사한 대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를 따르고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자기 낳아주시 길러주신 부모님만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생명에 대한 통찰입니다. 생명에 대한 통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생명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생명은 순환적입니다. 생명이 순환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 윤회가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불교의 생명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유교식으로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얼만큼 공적을 쌓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고 해서 과거적인 거죠. 유럽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이래 하면 죽어서 지옥 가거나 천국 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는 이제
끝인데, 그럼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가는 거죠. 지옥에는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순환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더 낮은 수준에 태어나기도 하고 높은 수준에 태어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순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부모가 아닌 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태교참 명상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고 적기는 곧게 쉬어봅니다. 자,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두고 자, 앞에 이제 찻잔을 잡고 예, 차를 마십니다. 이제 색향미를 보는 거죠. 향기도 맡고 다시 색향미를 다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을 떠올립니다. 이제 차방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다시 환합니다. 차상에는 차도구가 일체를 갖추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뚜껑을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물 식힌 그릇에 차를 쭉 따로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물을 한 80도 정도 식혀서 다시 명상찻잔 차를 따릅니다. 이제 상상으로 차를 이제 마십니다. 들고 색향기를 마십니다. 차물에 목을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하십시오. 차물이 배꼽까지 내려가면은 자, 시냇물 흐르듯이 처음에는 하고 배꼽까지 내려가면은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상상의 찻잔 내려놓고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다시 이제 한 모금 마십니다. 들고 자,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입안의 차 맛을 보면서 나는 자생, 타생, 자타생, 논생이 아니라 부모님을 원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와 다 같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 나를 꾸짖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하더라도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므로 부모님부터 생을 부여받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 나를 생을 부여해 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앞에 또 찻잔을 보고 차를 또 한 모금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이제 사유해 봅니다.
차 맛을 이리 보면서 이 차 맛은 차물과 혀와 미각이 삼자에서 맛이 생기듯이 나 또한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을 원인으로서 결과인 내가 존재하고 나는 결과를 의지해서 부모님이라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는 서로 의존관계, 인과 의존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사유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찻잔, 다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자, 차 맛을 보면서 이 차 맛은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 삼자에 의해서 차 맛이 나듯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 인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인과 의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야단을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죠.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인과의 입장에서는 자와 타락하는 것이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이렇게 또 알면은 부모에 대한 번뇌가 다 사라질 겁니다. 증오심, 탐욕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얼만큼 무익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인과 의존을 통해서 자타가 없다, 공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사유해 봅니다. 공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다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이번에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차 맛을 맛을 보면은 이 차 맛이 차 물과 혀와 미각이 삼자에서 존재하듯이 부모님과 나 자신과 인과를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부모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만 한다면 나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위주의 생각을 반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나락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유해 보면 부모님 나를 꾸짖고 그런 데서 왜 꾸짖은 됐는지를 이해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고 사랑과 연민심이 일어날 겁니다. 만일에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은 화가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과 의존의 이치를 통해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유해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다시 이제 차를 마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차 맛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 맛을 보면 역시 차물과 혀와 미가 없이 삼자의에서 차 맛이 생기죠. 차 맛도 이렇게 생기는데 역시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이 너무 배어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기만 하면 막 화가 치밀고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래에도 혹시 이 부모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어 주실 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도리어 이 부모님은 나의 정신적 성숙을 갖다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예, 친밀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앞에 눈을 뜨고 앞에 이제 찻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뭔가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그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몸이 이완이 되는 현상이 생겨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을 초대하는 시각화 명상으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명상을